맞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 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을 결국 지명을 했습니다. 이동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야, 이 오늘인가? 네, 오늘이에요. 오늘. 정말 국민들 눈치 같은 건 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정말 야, 국민 눈치 이렇게 안 보고 정치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새 장을 열었네. 새로운 패러다임. 진짜로. 근데 지지자들은 기분이 안 나쁜가 봐요. 그냥. 그쪽 지지자는 어쩔 수 없는 거야. 30%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종교가 지금. 그 외에는 지금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지, 지금. 30% 빼놓고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동관 지명을 했죠. 이게 지명해서 막 좋아하는 모습. 아이고, 그런 거예요. 염색됐네, 이 새끼. 근데 지명할 때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 이동관 씨가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언론 개혁, 언론 장악. 근데 나도 진짜로 적임자인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는. 그렇죠. 윤석열이 이 정부가 앞으로 언론을 어떻게 대할지 이게 너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런 과제를 해나가는데 사실 이동관만큼 잘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관록이 대단해. 유인촌하고. 둘이는 막. 아니 이 정도 되면 사실 기자협회라든지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이든 뭐든 그 협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한국기자협회, 무슨 신문협회, 무슨 협회들 많잖아요. 왜 들고 안 일어나요? 그렇게 당해놓고 한마디 하는 놈도 없고. 이동관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잖아.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이동관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지금 각국 정부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그거 하겠다는 거죠. 가짜 뉴스와의 이거 전쟁. 이야. 그래서 뭐든지 가짜 뉴스로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이동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그리고 잠깐 뭐 한 몇 개월 정도 그 공백 있고 바로 또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MB 정부의 이런 언론 탄압, KBS 정유수사장 해임 사건, 또 PD수첩 제작진 수사 기소, 또 MBC 엄경 사태, 또 MB 정권에서 언론인들 400명이 징계당했어요. 이 징계 사건. 또 김재철 MBC 사장 임명해갖고 진짜 MBC가 완전 엉망이 됐잖아요. MBC 완전 그렇죠. 그냥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권력이 이 MB 정권이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짓들을 하는데 그 뒤에는 이동관이 있었다. 이동관. 그런 이동관이에요. MBC도 정규직 다 자르고 비정규직 불러놓은 다음에 얘네들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무슨 유명한 PD 같은 사람들 막 이상한 데 보내놓고 그렇죠. 무슨 링크 뭐 아이스링크 가서 맞아, 아이스링크 청소하게 만들고 진짜 모욕적이지. 모욕을 주고 진짜 어디 다 떨어진 애들 그냥 또 뭐 공채든 뭐든 이렇게 또 낙하산으로 땡기든지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노조하고 이거 뭐냐 그 투쟁하니까 그 빈자리 채우려고 그냥 사람들 뽑아갖고 그 자리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KBS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도 갈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치 저희 뭐죠? 쌍용의 그 정규직 비정규직 막 서로 그 노조끼리 싸우게 만드는 A와 B가 싸우게 만드는 을과 병정이 싸우게 만드는 그런 짓을 얘가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되게 뭐냐면 웃긴 거는 이동관이 했던 짓들 보면은 이동관은 감옥을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동관은 법적인 처벌받은 게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근데 이거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이정현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정현이 그 박근혜 때 그 홍보수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정현이 왜
처음엔 징역 1년 나왔다가 나중엔 벌금 1,000만 원 됐는데 하여간 유죄 나온 거죠. 방송법 유죄가 나왔어요. 방송법으로 유죄받은 유일한 사람이 이정현이거든요. 근데 왜 받았냐면 세월호 때 KBS에서 맞아요. 세월호 기사 나오니까 줄여달라고. 보도국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글을 내고 있잖아 하면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한 것 때문에 방송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 나왔다가 나중에 1,000만 원으로 해갖고 결국은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방송법 4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네. 지금 정부에서 박성준이라든가 이 정권 이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MBC의 자파 패널 누구 나오고 누구 빼고 이런 말 하는 거 다 불법. 이거 불법이라니까요. 사실 이거 범죄. 이거는 맞아. 만약에 권력이 언론이 가짜 뉴스 한다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정정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신청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이렇게 직접 당사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야, 참.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정현이 1심에서 징역 1년,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나다가 대법에서 벌금 1,000만 원 나온 건데 왜 감형이 됐냐면 KBS에서 이정현 얘기를 듣고 방송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했어. 만약에 이정현 말을 듣고 방송을 내렸으면은 더 크게 나왔을 거야. 그렇지. 근데 방송 편성에 살려준 거죠. 영향을 못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벌금으로 끝난 거야. 1,000만 원으로요. 반면에 이동관은요, MB 때 외압도 외압이지만 실제로 편성 나중에 있지.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이제 원세훈 국정원 그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MB 때 언론 탄압했던 게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국정원 조사했는데 얘네들이 국정원 통해 가지고 언론 탄압하는 바람에 다 밝혀진 건데 진짜 4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방송 편성에 대놓고 개입을 했거든요. 대놓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짜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2008년 3월달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돌발 영상이 가짜였다. 그렇죠. YTN 그랬었죠. 돌발 영상 삭제됐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3월 7일 날 나왔던 돌발 영상이에요. 3월 7일이 어떤 날이냐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사재단이 삼성 떡값 있죠. 떡값. 삼성 떡값 의혹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갖고 정의구현 사사단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발표. 누가 떡값 받았고 누가 뭐 했다. 이걸 몇 시에 했냐면 4시에 했어. 4시에 했는데 3시에 이동관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먼저 1시간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 4시 발표도 안 했잖아요. 근데 발표한 거에 대해서 논평을 해. 먼저 1시간 전에 발표한 걸로 치고 마이너리 리프트.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영상을 내려버린 거예요. YTN한테 압력을 줘가지고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나 이거 못 봤는데. 진짜 기가 막히죠. 못 본 거 같아. 이건 정말 레전드 영상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Yes, it is. 아, We're talking about predetermination, which happens all the time. Why'd you catch that? Because it was going to fall. 이건 넘어. We were going to get more positive. 미래문답. 김용철 변호사께서 삼성 떡값 관련한 3월 5일이네. 그 주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폭로라 그래야 되나요? 일단 자체 조사 결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시 정각이 되면 성명서를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오늘 사재단에서 발표하기로 마음먹은 몇 분에 대하여 자체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논평을 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밝히지 않은 인사가 누구인지 저희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맞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예고되기로는 조금 이따 4시에 회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편의를 위해서 제가 또 다시 그것 때문에 오기가 그러니까 엠바고를 걸고 제가 멘트를 할 테니까 그 발표가 이루어지면 쓰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 아니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배짱이야 주장 뭐야 저거 뭐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라이. 파악됐습니다. 머리가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도 미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질문은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 네.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몇 분의 사람들을 며칠간 조사를 하셨는지 그럼 파악을 지금 하셨- 얘기가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답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어디까지 지금 할 건지를 대충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파악했다는 것은 청와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거론된 분들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명됐던 분들 얘기가 들리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일단 하여튼 4시까지는 발표할 때까지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거로 해주셔야 돼요. 그걸 전제로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빚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니들은 내 손. 예를 들면 어떻게 알았느냐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질문을 제가 응대하는 거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도 그때까지 엠바고를 전제로 엠박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건 좀 엠바고는 내신가요? 발표 이후인가요? 발표 이후로 해주셔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발표에 대한 그 청와대 코멘트니까. 근데 오늘 만약 발표를 안 하면 뭐 안 쓰는 거죠. 지금 진짜 이거는 가지고 노래 진짜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자 새끼들도 병신이 아니지. 그렇죠. 아니, 그냥 뭐 발표 난 다음에 다시 기자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모인 김에 어제 하는 김에 1시간 후에 논평하고 미리 할게요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엄청 문제가 돼요. 이거 말이 돼? 도명상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동관이 당시 YTN 보도국장이 홍상표예요. 홍상표한테 전화 걸어갖고 내려달라고 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내렸어요, 이 영상을. 내리고 나서 하루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중에 그 홍상표는 이명박 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참 어이없다. 지금 나오는 이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은 뉴스타파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물 그 해제된 다음에 이제 얻은 자료야. 그래서 국정원 이 뭐죠?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 공식 문서거든요. 공식 문서 만들어 갖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게 청와대 대변인실 이때 이동관이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언론 보도 점검 협조 요청 배경. 최근 청와대 관련 언론 보도가 내부의 정보 관리 허술 및 부적절한 기자의 취재 응대에서 초래. 청와대발 부정적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보도 확인 및 점검. 대변인실에서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팩트와 보도 격리는 각 수석실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절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도 점검 시간이 조간, 석간, 가판이 있으니까 기사 쓸 때 검사 맡으라는 거지. 야, 이거 대변인실의 보도 점검과 동일 시간에 수석실에서 관련 보도를 점검하고 팩트와 보도 경위 확인에 대해 정보 공유가 정보 공유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기사 내기 전에 검사 맡고 내라는 거야. 사전 검열이네. 언론 검열이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했다니까 이렇게.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아니 대놓고 정말 이게 말이 돼요? 기자 새끼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자실 그거 한다고 난리를 그러니까. 하더니 이 새끼들. 이거 보세요. 특히 인터넷은 속보성과 파급력이 많으니까 상시적인 보도 점검 및 팩트 점검이 기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거지. 우리 때 검사 받고 내보내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태도.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오봉대던 거죠. 그렇지. 이건 뭐냐면은 5월 31일 날 YTN 보도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YTN 뉴스에서 그날 어떤 기사들 나왔는지 이게 다 분석을 한 거야. 분석을 하면 뭘 하는 거냐면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거 있다 하면 미리 점검해가지고 고치는 건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그냥 분석이야. 그런데 밑에 내려가죠.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지들이 YTN하고 MBN하고 문제 내용 이건 문제가 된다. 뭐 중지지 신호 안 보여. 뭐 3부 정상회담 관련 AFP, AP, BBC, NHK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는 이건 너무 부정적이야. 그리고 또 MBN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아예 나와요 이렇게 조치 결과. 그래서 요 기사들이 10시 뉴스 이후에는 해당 기사 비보도하게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이거를 지네들 문서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네. 내리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진짜 방송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러네. 간섭할 수 없는 거 간섭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재명보다 훨씬 더 곱하기 100배 문제가 많은 거죠. 이 문건들 보면은 이런 문건도 있어요. 이거 홍보수석일 때 요청 자료거든요.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 그래서 좌평양 PD와 진행자들이 라디오 시사 프로를 통해 사대한,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 일삼고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진행자들 이거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실은 뉘앙스 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1월 7일 날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이거 진짜 웃겨. 이것도 뭐냐면요, 이 지방선거 있거든요, 6기. 지방선거 앞두고 각 방송사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도활동 강화 필요. 방송사들한테 저런 말을 어떻게 쓰지? 방송사들한테 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박정희 공정방송을 위해서 박정희 개도 개도해야 된대. 그러면서 어떤 거 필요하냐, MBC 같은 경우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지금 왜곡 편파보도가 우러내니까 이런 거 개도하라는 거지. 이런 식을 이게 공식 문건을 만든 거야 이렇게요. 다 남아 있잖아 이렇게. 홍보수석실이라고 적혀있네. 평가 및 고론사항 뭐하냐,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자. 아예 대놓고 말하잖아요. 방송사한테 얘기해갖고 좌편향 제작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또 선거방송 시민위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하라. 야, 이런 식이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동과 관련해가지고 할 얘기 많죠. 이동과 관련해갖고 뭐 여러 가지 망언도 많이 했고 또 이거 뭐냐 학폭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세 발이 필요해. 말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지금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선 방송 관련된 일을 하니까 우선 방송 관련된 얘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오히려 윤석열은 오히려 이걸 잘 본 거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정부는 이런 걸 너무 잘 본 거야. 그러니까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 했어요. 지난 6월 셋째 주에 이동관 임명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반대가 7.3%야 국민의 7.3. 이 여론조사 꽃이요. 근데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6월 5일 날 조사했거든요. 여기서는 이동관 안 된다. 언론자가 의도 있는 잘못된 이사다. 55.4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건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일반 사람 대상으로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70.3이 됐고 미디어 토마토는 55가 안 된다잖아요. 근데 기자협회에서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더 많이 나왔을까요? 조금 나왔을까요? 기자들만 상대로 했거든요. 기자들만 80%가 반대.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기자들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기자협회 90%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90%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우선 이게 일반 국민보다 그나마. 기자들이 이동관이 더 문제 있다는 거를 더 알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기자협회 회원이 10,000명이 넘어요.
그 네. 10,000명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10,000명 넘죠. 보통 언론사는 보통 1,000명, 2,000명 데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 기자협회 회원들 10,000명 갖고 한 거기 때문에 회비만 내는 회원이 10,000명이 넘어요. 회원 명예가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를 한 거. 그러니까. 근데 그 10,000명이 넘는. 근데 얘네들도 이동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가는 언론에 있어하고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지. 이거는 진보부서 다 포함된 거 아니잖아. 악중양이죠. 근데 그런 이동관을 이렇게 그냥 임명해 버리는 거죠. 무서움이 없는 것 같아. 경향신문이 요번에 이동관 관련해 갖고 중요한 보도 2개를 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MB 때 KBS 인사에 개입했고 그렇죠. 국정원 이용해서 좌편향 인사 파악 지시했다는 거죠. 이게 이동관이 한 거예요. 이게 다 범죄예요, 사실 범죄. 그렇지. 큰 범죄야. 이거 이거 넣어야 되는데. 그 국정원 전략기획실 A씨가 하는 얘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0년 5월 28일경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KBS 간부급 인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좌편향 등 부적격 간부에 대해 파악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고 그와 같은 지시가 국정원 지휘부에 통해 자기한테 왔었다고. 그래갖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연루 3가지 기능으로 하나들을 구분한 거지. 리스트를 만든 거지. 그래서 국정원은 해당 문건에 좌편향 간부 반드시 퇴출, 좌파 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라고 적시하며 정부의 비판적 보도를 해온 인사들을 나열했다. 특히 정현주성 KBS사장 추종 인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고수라고 적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KBS 인사에 관여했는지 정말 좌편향 때려잡기. 딱 낙인 찍은 다음에 개입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언론 탄압 아닙니까? 언론 탄압이지. 이것도 있을 웃겨.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이걸 아예 국정원에서 거의 항명한 거예요. 항명. 왜냐면 너무 어이없는 일을 시키니까. 뭘 시켰냐면 경향신문 광고 내역 이거 조사해와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발악대 가면은 책임질 거냐 하니까 오히려 이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다. 그러니까 해라. 아예 윽박지는 거죠. 야, 이 기사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A씨가 그 비행정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 알아오라고 지시를 받고 이에 항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일을 알아보는 게 가능하다고 보냐. 광고부장 서랍을 열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 우리 국정원이 하는 게 맞냐? 나중에 이 일 박을 때 가면 책임질 거냐? 라고 따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B씨가 다시 와서 그거 하지 않으면 VIP에게 보고하겠다 하면서 계속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A씨가 우리도 언론 비서관실에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노출될 경우 국정원은 물론 VIP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자꾸 요청해서 큰 부담이라고 보고하겠다 대받아치니까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10년 5월 전까지 언론 비서관실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한 달에 3,000건이었대. 한 달에 3,000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얼마나. 그런데 이런 이동관을 윤석열은 대선 후보 캠프 있을 때부터 사실은 데리고 있었어요. 지금 데리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 방통위원장으로 앉힌 것 뿐이지 윤석열 선거 캠프 때부터 이동관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언론에게 하고 있는 태도들 있죠. 이게 저는 다 이동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박성준 그런 게 아니고 이동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캠프에 미디어소통위원장에 MB 홍수로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뭐가 되냐면 특보. 7인 특보가 되거든요. 특보는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제 지금 이 방통위원장 하지 않아도 지금 언론 특보예요. 장관급이라니까. 근데 우선 언론 특보로 안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대통령 특보로 귀환하는 거거든요. 귀환했어.
그런데 이게 되게 불법성이 있는 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방통위 법에 뭐가 있냐면, 방통위 위원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승한 날로부터 3년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 있던 사람은 방통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통위는 정파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인수위 사람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인수위 없었냐? 인수위 고문이었어. 인수위 고문. 근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냐면, 인수위 고문은 인수위 멤버는 아니다 하고 누운 거야. 근데 인수위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한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한 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얘네들이 그러네. 방통위원 중에 최민희 네. 지금 계속 임명 거부하고 있거든요. 왜 거부하고 있냐면 공정성, 객관성, 담보가 어려운 정치 편향이라는 거예요. 정치 편향. 정치 편향이라고 방통위원 거부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동관을 안 쳐요? 이동관은 캠프시 때부터 활동 계속했고 사실은 지금 특보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말이 안 되죠. 눈 가리고 하면. 그래서 한상혁 면직 시켜버렸고 오늘 결국 이동관을 새 방통위원장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동관 했던 짓을 보면은 절대 방송인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거를 잘 본 거지. MB 때 너무 잘해가지고. 왜냐면 아까 해봤던 전력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언론 분야에 쌓은 풍부한 경험, 풍부한 경험이지.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풍부했어. 이 풍부한 경험. 그래서 이명박 때와 같은 언론 정책을 피고 싶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동관입니다. 그 이동관을 그런 내면, 이 본질을 꿰뚫어서 우리 박찬호 작가님이 또 예술로 승화해 왔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작품 소개할 건 크게 없고 이동관 얼굴 중에서 이동관이 그래도 캐리커처하기엔 좋은 얼굴인가요? 그렇지. 만들기 치. 눈, 코, 입이 좀 몰려 있거든요. 잘 잡았네. 몰려 있는 거 이렇게. 눈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네. 약간 신동엽처럼 많이 몰려 있는 얼굴에다가 눈썹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 있고 그 탐욕스러운 입술, 그런 거 머리카락 내려온 거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인데 최근에 이제 흰머리가 좀 늘어나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오늘 보니까 염색을 싹 했네. 이 새끼가 완전 귀환이라고 MB맨의 귀환이라고. 그러니까 발이 되게 유인촌부터 시작해갖고 이 누구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재호 다 불러왔잖아 지금. MB맨들의 소환인데 이 정도면 지금 기자들은 들고 일어나야 될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80% 반대할 게 뭐 이렇게 의견만 70%인가요? 80%. 제시할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난리를 쳐야지. 난리를 쳐야죠. 자존심이 있다면. 근데 안 하고 쳐야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를 이제 튀어나온 못이 이제 박힌다는 걸 정 맞는다는 얘기를 얘네들이 또 알아서 기는 거지 또. 아니 언론놈들은 이동환 같은 사람들이 정말 멋진 선배, 엘리트 선배라 볼 수 있지. 동아일보 기자였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나도 커서 저렇게 그치? 돼야지. 나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얼마나 또 많은 그런 또 영업을 하겠어요. 이렇게 소위 그러니까. 후배들 데리고 와서 뭐 야 이거 특활비야. 그냥 뭐 아니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아까 YTN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한 시간 후에 어차피 발표하면 또 기자회견 하는 거 귀찮으니까 니들도 퇴근해야 되잖아. 편의상 내가 지금 할 테니까 이거 엠바고 걸었다가 40분 1시간 후에 내가 한 것처럼 해서 발표해? 그거 아니야. 짜고 치는 고스톱.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본인이 언론인이었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관을 기어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정말 마이너리 리포트라고 저희가 또 이걸
근 한 달 전에 작업을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벼르다가 오늘 네. 또 임명한 날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또 딱 작업. 오늘 됐어 이렇게요. 뭐 이렇게 밀고 밀었는데 네. 딱 치가 맞았습니다. 시기가 너무 아다리 같다 또 아 정말 속상합니다. 속상하네.